네, 이렇게 기업들이 분주한 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의 성적표, 기업들의 실적을 나타내는 증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랑 오늘 국내 증시를 봐야 되겠는데 뉴욕 증시는 좀 떨어진 것도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입니다. 나스닥은 좀 그래도 올랐거든요. 0.3% 올랐는데 다우가 마이너스 0.22%,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06%로 약간 이제 혼조세를 좀 보였고,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하나 이제 발표됐는데 이제 채용 공고가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예상보다 훨씬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커져 버렸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많은 다우는 좀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이게 금리를 또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4.17%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한테도 좋겠죠. 그래서 네. 매그니피센트 뭐 7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중에 메타 빼고 6개 기업이 다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이제 기업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확실히 이제 이런 이제 경기 둔화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 그 P&G라고 이제 뭐 세계적인 네. 생활용품 기업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주가가 3.5% 급락을 했고 스타벅스가 마이너스 2%, 화장품 대표주인 에스티로더가 네. 마이너스 5%나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글로벌 그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는 이 빅테크랑 반대로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네. 시장은 금리 수혜를 받는 빅테크는 좋지만 반대로 경기에 영향을 받는 이런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은 좀 굉장히 또 차별화된 흐름이 일단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금 조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득이 있는 빅테크와 달리 또 소비재. 아니 얼마 전까지 뭐 물가가 너무 높고 경기 과열 우려 때문에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이러는데 또 갑자기 반대로 침체 우려 이러니까 네. 어떻게 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준의 입을 다 지켜보고 있긴 한데 이분들이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또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졌죠. 이제 금리 인하할 명분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금리를 좀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는 어쨌든 안정화됐고 유가 급락해 있고 거기에 마지막 이제 퍼즐이 경기가 좀 꺾이는 건데 연준이 봤을 때 이렇게 경기가 꺾인다면 금리 인하를 주저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고용 보고서도 나왔지만 고용 지표도 일부 나왔지만 이게 고용도 점진적으로 좀 식어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연준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입을 뭐 얘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이 생각하는 건 내년에 금리 한 2-3번 정도거든요. 인하가. 네. 근데 시장은 지금 6번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또 정도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5월로 생각하지만 네. 벌써 지금 3월까지도 지금 3월부터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만큼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좀 빨리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약간 간극은 있어요.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와 네. 시장이 생각하는 그 금리 인하의 약간 속도가 현재까지는 다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FOMC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때 네. 이제 점도표를 찍으니까 네. 그때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좀 서로 간극이 벌어져 있다.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뭐 빨리 조금 반영해서 먼저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또 어떤 영향이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렇게도 예측하셨거든요, 이사님께서. 네. 이게 뭐 내년 하반기냐 아니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냐라는 건 방향이 꺾이는지에 대한 문제고 이게 6번이면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데 그랬을 네. 때 또 뭔가 뭐랄까요?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은 고물가 시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내년도에는 누가 봐도 이제 낮아지는 그렇죠. 쪽으로 좀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물가가 높은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뭘 선택하냐 문제거든요. 경기냐 금리냐거든요.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작년에 주식시장 폭락한 거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물가 시대가 좀 끝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에선 금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네. 금리가 낮아지면 증시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아시겠지만 네. 주가 지수가 급등해 버렸거든요. 네. 금리 꺾여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 조정이 왜 나오냐면 경기가 이제 둔화된다는 신호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그걸 반영해서 좀 한 번씩 증시가 눌러줘요. 근데 네.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런 고물가 시기에 금리 낮아질 때 상승장이 나올 때 중간중간 경기 때문에 빠졌지만 결국엔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내년에도 아마 뭐 경기 둔화 얘기 계속 나올 거고 금리는 낮아질 텐데 결국 방향성 면에서는 좀 우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들은 나오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약간의 경기 악화가 네.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예. 놀래서 뭐 도망가거나 그러기보다는 그게 기회가 된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미국 경기가 그냥 완전 식어버리는 거예요. 뭐 네. 경착륙 간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연착륙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속도로 둔화만 된다면 그거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단 초점은 경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증시에는 나쁠 건 별로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침체에도 대응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통화 정책상 변화되는 부분들 보시면 지금 뭐 많은 팁을 오늘도 알려주셔서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렇게들 차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도 빅테크 얘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오늘 장 전체 소개하시면서 이런 상황이면은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나 바라보시는 분들도 좀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빅테크가 요즘에 좀 쉬고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오르긴 했지만 네.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약간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진했던 뭐 미국의 소재, 산업재 막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반대로 그동안 셌던 빅테크가 좀 쉬었는데 어쨌든 저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오를 수는 없고 올해 사실 미국 증시 랠리에서 빅테크만 갔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나마 이제 조금 11월 말 정도에 좀 잠깐 이제 한번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돈 거지. 그래서 빅테크 쉬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오히려 그래야 더 다음에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은 이제 미국 증시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하락 때문에 한번 증시가 오른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 지금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빌미가 돼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조정이 중간중간 나올 때 역시 빅테크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면 어떨까. 여전히 저는 주도주가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다만 일시적으로 약간 지금 소외주가 좀 반등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섬세하게 또 볼 부분이 생겼네요.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세요. 뭐 성장주, 가치주 구분해서 보시기도 하는데 가치주가 좀 선방하고 있다, 좋게 평가되고 있다라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앞으로 지금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서 네.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죠. 네. 우리가 딱 봐도 지금도 물론 돈을 벌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가치주는 뭐냐면은 그런 성장보다도 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 다만 뭔가 이 회사가 성장을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평가는 좀 사실 애매한데. 예,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현재를 보는 거죠.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인데 이 친구가 졸업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뭐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할 그 대성부로 떡잎이라고 네네. 보면 그게 성장주고 네. 그게 아니라 이미 이제 성공한 변호사예요. 돈을 네. 많이 벌고. 그 사람인데 더 이상 성장은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제 그게 약간 가치주 느낌이죠. 예.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근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뭐 이 코카콜라나 뭐 네. 미국의 통신주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은행주 같은 거죠. 아. 여기서 성장을 기대하진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좀 안전한 편에 속하긴 해요. 네, 배당도 많이 주고. 네. 이런 거 근데 대신 주가는 좀 싸고. 네. 그런 게 이제 가치주라고 일컫는데 근데 그런 가치주들이 이제 요즘에 빅테크가 조금 이제 약간 둔화되다 보니까 네. 주가 흐름은 좀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가치주 중에서도 일부 소비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가치주면 뭐 주가는 안 빠지고 안정적이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그럼 계속해서 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돈을 못 벌기 시작하는 가치주 같은 네. 경우는 그거는 주가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가치주 성장주자 너무 나눌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건 지금 버는 이익을 하고 계속 벌 수 있느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고 방금 설명해 주신 은행이라든가 뭐 석유화학 여러 가지 기존에 지탱하고 있던 평가가 확실하게 돼 있으나 뭐 더 늘 건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다고 하는 주들도 좀 잘 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2월 이제 FOMC도 있고 지금 12월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좀 전망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좀 쉬어가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 게 지금 S&P 500 지수도 얼마 전에 연중 최고가 한번 경신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생겼어요. 근데 네, 여기서 FMC에서 일단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연준 의장의 성격상 지수 이렇게 올라왔는데 좋은 얘기 할 일 별로 없거든요. 네, 좀 눌러주는 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라도. 네, 그래야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자꾸만 이렇게 너무 기대를 해버리면 내년에 이제 정책 운영할 때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의도적으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12월은 조금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쉬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그거를 오히려 도망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좀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투자해 보시면 좋겠고 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나 아니면 AI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네. AI 관련주들 중에서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죠. 뭐 어도비나 뭐 UiPath 이런 네. 이제 기업들 관심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점점점 이제 확대되면 관련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심주도 많은데 이 얘기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물론 우리는 HBM이고 AI를 직접적으로 하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다르지만 반도체 요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방어하는 건가?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유독 반도체를 많이 샀는데 근데 요즘엔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산다기보다는 반도체가 좋으니까 사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 수출 증가율이 전체 업종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이 펀더멘탈을 그러죠. 실적이 내년 봤을 때 제일 편하다. 올해는 네. 안 좋았는데 돌아서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우선으로 주식 투자는 선택이거든요. 그 많은 거 중에 골라내야 돼요. 그렇죠.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선택했는데 다만 좀 뭐가 바뀌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좀 최근엔 좀 둔화되고요. 네. 올사냐면 또 반도체 중에 중소형주 있죠. 네. 이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일부 장비주는 지금 연일 사기도 하는데 그 기업 뭐 주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주만 사는 게 아니라 편식이 아니라 약간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 이제 메뉴를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좀 지금 최근에 외국인 흐름은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 IB죠. 골드만삭스도 반도체 중심의 호조를 예상하면서 코스피 2,800까지 갈 거다 이런 보도도 냈더라고요. 뭐 듣는 네. 분들은 흐뭇할 텐데 이사님이 판별해 주십시오. 이 골드만삭스의 네, 의견. 골드만삭스 근데 골드만삭스 제가 보고서 봤거든요. 네. 봤는데 거기서 방산주를 좋게 보더라고요. 한국의 방산주가 네. 앞으로 좋아질 거다. 특히 가성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그렇죠. 무기가. 네. 그리고 또 전쟁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방산주 뭐 반도체 이렇게 좋게 봤는데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2,800이라고 해봐야 여기서 300포인트 오르는 거 사실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더 올랐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다만 네. 저는 내년은 상고하저로 좀 보거든요. 상고하죠. 상반기가 네.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네. 내년 상반기에 미리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좀 반영을 근데 미리 할 주가는-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주가는 그걸 먼저 선반영하니까. 근데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도 정치가 그 선거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굉장히 모르겠네요. 좀 불확실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일단 저도 뭐 그런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약간 이제 시점으로는 상고하자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데 12월은 전체적으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좀 쉬어갈 것 같다. 그래서 네. 투자는 12월에 좀 빠질 때 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 얘기해 주시면 뭐 경쟁해야 되셔야 할 분들도 모두 똑같은 정보를 듣는 건데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요 증시 있는 나라들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도 총선 이후에 또 경랑이 있고 미국은 지금 정말 드라마처럼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까지 고려해서 상고하죠. 머릿속에 넣고 12월에 대한 투자 전략 짜라. 오늘 정말 또 역시 초보들을 위한 최고의 주식 강의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